설명해 드리려고 페인팅 도구들을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페인트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뭘로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페인팅 도구들만 제대로 알면은 아주 손쉽게 나만의 공간, 나만의 컬러를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이 페인팅 도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인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페인트의 그 퀄리티를 좌우하는 건 역시 보양 작업인 것 같습니다. 보양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인트가 묻어야 될 부분과 묻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접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붙였다가 여기가 아니야 띄고 다시 붙이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가위 없이 손으로 손쉽게 붙일 수가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페인트를 칠하면은 나중에 이걸 떼어내면 그 부분만 페인트가 묻지 않겠죠.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커버링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커버링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 밑에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을 이렇게 감싸준다거나 벽을 칠할 때 바닥에 페인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닥면 혹은 제가 어제 여기 핑크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소파는 다 빼고 했지만 에어컨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커버링 테이프를 다 둘둘 말아서 보호를 해줬어요. 이렇게 가전제품, 움직일 수 없는 가전제품이나 혹은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커버링 테이프로 다 씌워주면 좋습니다. 커버링 테이프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사실 이 긴 거는 언제 좋으냐면 명절에 전 부칠 때 바닥에다가 막 붙여놓고 전 부치면 그 기름기가 온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띄어서 치워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김장할 때도 아주 용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김장할 때도 식탁 위에 다 이 커버링 테이프 붙이고 김장하고 다 그냥 띄어서 돌돌 말아서 버리면 되니까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살림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커버링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양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도장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페인트 칠할 때 도장면이 고르지 않고 우퉁불퉁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페인트를 발랐을 때 퀄리티가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포. 사포는 뭐 100방, 200방, 300방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도의 이 거칠기를 선택을 하셔서 저는 여기 있는데 이거 없으시면 그냥 강목 같은 거 부러진 거 하나 있으면 그런 걸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감싸서 사포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실 때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눈물 자국이라 그러는데 그 페인트가 뭉쳐서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페인트가 완전히 굳고 마른 다음에 살짝 사포질 해주고 다음 페인트 도장을 올려주시고 사포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포질을 하면 사실 집안에서 먼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겠죠. 그럴 때는 사포에 물을 조금 스프레이 하셔서 젖은 사포로 밀어주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사포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페인트를 열어야 되겠죠. 페인트를 여실 때는 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인트 따개가 있으면 손쉽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시는 건데요. 페인트 따개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일자 드라이버, 요 비슷하게 생긴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이나 500원짜리 동전으로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페인트 따개 하나 있으면 편리하게 딸 수 있겠죠. 페인트를 따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는 페인트 젖개. 요거는 지금 홈앤톤즈에서 페인트를 구매하면은 사은품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페인트 젖개가 있으면 이렇게 페인트 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페인트가 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그 알료라고 하죠. 그 염료랑 물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주지 않으면 페인트 색상을 내가 기대했던 그 균일한 색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요. 바닥까지. 페인트 젖개가 없으시다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섞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페인트 젖개를 굉장히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밑에까지 충분히 잘 한 번에 섞입니다. 페인트 젖개 필요하시고요. 페인트를 다 젖고 나셨으면 이 페인트를 이 페인트 트레이에다가 따라주셔야 됩니다. 페인트 트레이를 보시면
페인트가 당기는 부분이 있고 페인트를 덜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페인트를 묻힌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문질러서 덜어내고 사용을 해주셔야지 얼룩 없이 깔끔하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를 이렇게 쓱 묻힌 다음에 페인트가 뚝뚝 떨어지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칠을 한다면 당연히 사방팔방으로 다 튀고 지저분하고 얼룩지고 눈물 자국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생기고 그렇겠죠? 여기서 충분히 불려서 페인트를 덜어내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페인트 트레이. 페인트 트레이는 내가 쓸 도구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건 지금 작은 페인트 트레이인데 큰 거는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페인트 트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페인트를 처음에 칠할 때는 이런 롤러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붓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앵글 붓이라서 살짝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부분을 칠할 수 있고 요거는 그냥 평붓입니다. 이 붓으로 코너나 구석진 곳을 먼저 칠해주고 난 다음에 롤러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벽과 벽이 이렇게 마주치는 공간, 요 코너 같은 경우는 롤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붓으로 먼저 칠을 해주시고 롤러 작업을 해주시고요. 혹은 콘센트가 있거나 스위치가 있는 부분, 그런 데 옆에도 먼저 붓으로 칠을 한 다음에 롤러 작업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아주 뾰족한 섬세한 붓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도장면이 정말 섬세한 끝이라던가 아니면 두 가지 컬러로 투톤 페인팅을 했을 때 경계면이 좀 삐뚤삐뚤하다 그럴 때 이제 터치 하실 때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아이들 미술붓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붓보다 이 스펀지 붓을 더 선호를 해요. 이 스펀지 소재인데 이 붓은 아무리 깔끔하게 칠을 해도 이 털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고수님들은 잘 안 남기고 깔끔하게 칠을 하시지만 저는 이 스펀지 붓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스펀지 붓은 칠할 때 정말 고르고 균일하게 잘 칠해지고 자국이 잘 안 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이거 추천을 해드려요. 혹은 이 실링 에데이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펀지 붓하고 비슷해요. 느낌은 요걸로 끝부분 칠해주고 나서 롤러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롤러는 장모, 중모, 단모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장모예요. 모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벽면 있죠? 우리 집에 그 현관이라든지 베란다 벽면 같은 데는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데 칠을 해주거나 혹은 익스테리어용 외벽 같은 데는 이 장모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가 길기 때문에 이 긴 모가 울퉁불퉁한 면까지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페인트를 묻혀주니까 그런 울퉁불퉁한 면을 깔끔하게 도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역시 그 자국이 많이 나요. 이런 장모를 쓰시면. 그래서 저는 주로 인테리어 안쪽에만 칠을 하기 때문에 단모나 중모를 써줍니다. 털이 짧죠? 딱 보시기에도.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칠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스펀지 붓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스펀지 붓 요 작은 걸로 벽면을 다 칠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롤러를 썼을 때 나는 이 롤러 자국이 싫다. 극단적으로 그게 너무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펀지 롤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그냥 이런 가구 같은 거 칠할 때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뭐 원하신다면 이걸 벽면에다가 힘은 들겠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롤러보다는 이 페인트 패드를 더 사용해요. 이 페인트 패드는 보시면은 여기가 아주 짧은 털로 된 패드가 붙어 있고요. 이런 롤러 같은 경우는 벽에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이러면서 페인트가 이렇게 내 쪽으로, 내 얼굴 쪽으로 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서 이 털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자국이 조금 나요. 그런데 이 페인트 패드는 딱 페인트를 묻혀서 붙여서 쭉 내립니다. 이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가 나한테 튀지도 않을 뿐더러 흐르는 것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칠하는 면적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페인트 도구는 자기 손에 익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페인트 패드는 줘도 못 쓴다. 난 롤러만 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패드로 처음에 페인팅을 시작해서 요게 손에 더 있고 요게 더 편하거든요. 전 롤러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자기가 많이 써보면서 자기 손에 맞는, 나랑 궁합이 맞는 아이를 찾아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장비빨이라는 말도 하죠. 나랑 궁합이 맞는 장비, 좋은 장비를 찾아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페인트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페인트도 뭐 반광, 뭐 무광, 에그쉘광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벽지용 페인트, 가구용 페인트, 뭐 제소, 이렇게 이름이 되게 복잡하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페인트가 칠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어디에 무엇을 칠해야 할지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페인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